안녕하세요. 저는 플로리스트 마이스터 문현선입니다. 오늘은 수직 평행형 꽃꽂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평행형 꽃꽂이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평행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평행형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현대적인 꽃 장식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주로 사용이 되었던 원형이라든가 삼각형이라든가 초생다리라든가 이러한 정형화된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화된 꽃꽂이를 우리는 지금은 고전적인 화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고전적인 화형도 지금 현재 우리가 평범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화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고전적인 화형에 속하는 이런 형태들은 우리가 변형을 줬을 때 많은 부분을 변형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장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줄 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탠드에 삼각형을 꽂을 경우에는 그 스탠드의 높이에 맞춰서 삼각형을 높게 꽂으면서 그 규모를 결정을 하게 되고, 단상에다가 우리가 꽂을 경우에는 이 단상의 높이라든가 쓰임새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의 길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전적인 화형 같은 경우는 목적이라든가 장소에 따라서 약간의 크기의 변화를 줄 뿐 그 이상의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평행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꾸미는 장식에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행형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식물이 자라고 있는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식물들이 모두 성장이 되었을 때에는 위로 자라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옆으로 자라는 형태라든가 밑으로 자라는 형태라든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성장된 식물의 형태는 다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모든 식물들의 시작은 땅에서부터 출발을 하여 거의 대부분이 수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완전히 자랐을 경우에 자기만의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식물은 풍성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원적인 거라든가 많은 이파리가 달랐다 그래서 많은 양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성장된 형태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하나의 선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평행형이라는 화형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의 식물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 평행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식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평행형이라는 이론을 만들기까지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던 식물은 이 대나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권에서는 기후 조건 때문에 이 대나무라는 식물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식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실 그 외에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 대나무라는 품종을 보기 어려운 곳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평행형이라는 이 이론적인 원리에 맞춰서 가장 처음부터 설명이 가능했던 것은 이 대나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품종 조사뿐만 아니라 이 대나무가 자라고 있는 그 생태성까지 조사를 하면서까지 이 평행형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냈고, 그 외의 나라에서도 이 대나무가 자라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변화 과정까지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 대나무라는 것은 땅에서 일직선으로 자라면서 점점 위로 높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면서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 대나무는 굵기도 굵어지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가는 라인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굉장히 아주 강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속에서 다른 식물의 뿌리까지 그 생존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 대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주변을 보면은 그 대나무 밑에는 그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대나무를 위해서 대나무 밑에 일부러 다른 식물들을 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상은 대나무 주변에서는 다른 식물들이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는 일단 그 군락지를 가시게 되면 대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을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선적으로 굉장히 나란함과 동시에 그 이미지가 우리 눈에 아주 강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선만으로도 우리가 강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것이 이 대나무 군락지이며, 그리고 이 대나무는 아주 높은 곳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선적인 이미지를 절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달려있는 그 이파리가 우리 눈에 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잎이 보이기 이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대나무의 그 선이라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평행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이 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장식들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행형을 할 경우에 다른 형태적인 거하고 다르게 선만을 강조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바닥 처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더 장식적으로 표현하는 새로운 기법들이 만들어지게 된 또한 거기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평행형이란 선을 이용을 해서 나란한 배어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의미 하에서 우리는 평행형의 세 가지의 종류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수직적으로 보이는 평행형과 두 번째로는 수평적으로 보이는 평행형과 세 번째로는 사선적으로 보이는 평행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식물을 표현하고자 할 때 선택되었던 것은 수직 평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형태를 가질지라도 처음에 땅에서 자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수직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를 수직 평행형이라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인공적이고 인위적이고 식물학적이지 않는 평행형을 선택할 때는 우리가 수평형을 선택을 합니다. 물론 식물들 중에는 생태적인 특징 때문에 이 수평적인 분위기로 재배를 해야 되고 우리가 키워야 하는 식물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 자란 후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생태적인 화형이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평적인 거는 우리 주변에서 인위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수평형을 제작을 할 경우에는 사실 순수하게 꽃만을 가지고 제작하는 경우보다는 어떠한 구조물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꽃을 선택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화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화형이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식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화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선적인 화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공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화형이고 자연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화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바닷가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표현을 할 경우에는 그 식물들이 처음에 자랄 때에는 수직적으로 자란다고 할지라도 바닷가라든가 강가 근처는 그 지역 특성상
한 부분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부분에서 강한 바람을 받으면서 자라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자란다기보다는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정 지역의 식물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직적으로 표현을 한다기보다는 사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화형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 사선이라는 경우가 각도상으로는 거의 45도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봤을 때에는 조금 쓰러질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이 사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감정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이 사선이라는 형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행형에는 수직적인 평행형과 수평적인 평행형과 사선적인 평행으로 나눠져 있고, 이 세 가지 화형은 각각 특징을 살려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화형은 다른 형태들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매개체적인 역할로 사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형을 할 때 이 세 가지 화형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점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평행형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평행형 그래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직적인 거, 수평적인 거, 사선적인 것을 그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직평행형을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직적 하면은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0도로 일직선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수직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0도뿐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수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수직으로 느낄 수 있는지를 보고 그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가 수직평행형을 만약에 꽂는다고 한다면은 0도에서 약 25도에서 30도까지 기울이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수직적으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평평행형을 할 경우에 수평형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180도 선상에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180도뿐만 아니라 약간의 각도를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도 수평적으로 느끼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평행형을 하기 위해서 그 각도의 범위를 정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앙 지점에 있는 것이 이 45도에 해당하는 사선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선형도 마찬가지로 물론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45도라는 각도이지만은 이 45도라는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각도를 높이거나 낮게 하더라도 우리는 사선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과 사선적인 것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평행형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평행형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행형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꽂는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꽂는 점을 다른 말로는 생장점 또는 무게중심점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삼각형이라든가 원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 화형을 꽂을 때 물론 꽂는 점은 꽃이 들어가는 그 위치는 사방으로 퍼져 있지만은 사실 이 사방에서 출발돼서 꽂혀져 있는 그 점은 중앙 부분에 있는 한 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다양할지라도 이 모든 꽃들이 방향하고 있는 곳은 중심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표적인 삼각형과 원형일 경우에는 생장점이 하나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모아지는 점, 그 다음에 출발하는 점도 한 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평행형이라는 것은 위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많은 선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꽃을 꽂았을 경우에 그 재료들이 꽂혀지게 되는 그 위치는 모두 다르며, 그리고 그 각각 다른 방향에서 출발하는 그 꽃들의 목표 지점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형 같은 경우에는 꽂는 점이 많다라든가 그 다음에 생장점이 많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많은 생장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적으로 보이는 많은 재료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행형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재료의 이용성입니다. 그 전에 다른 작품들을 우리가 만들 때에도 우리가 재료를 선택을 할 때 강중량으로 나눠서 대가치라든가 중가치라든가 소가치적인 재료를 사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가치라든가 중가치라든가 소가치처럼 재료의 강중량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이고 완벽하게 만들어내지는 못할지라도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평행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가치라든가 중가치라든가 소가치가 충분하게 선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평행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행형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자연이 자라고 있는 그 일부를 우리가 꽃꽂이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화형이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자라는 형태, 또한 맨 마지막에 잡초처럼 자라는 형태까지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이 평행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행형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 부분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야지만이 완벽한 평행형을 갖다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걸로는 우리가 대가치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종류 중에서도 색깔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독특한 잎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독특한 줄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파리라든가 그 다음에 열매 종류도 우리가 대가치적인 범위를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들을 위주로 해서 대가치 부분을 장식을 했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중가치 부분입니다. 그럼 이 중가치 부분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무 밑에서 자라는 식물이거나 아니면은 대가치에 사용되는 나무가 높게 자라는 식물이라고 한다면은 중가치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그 높은 나무들 밑에서 자라는 나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가치에 사용하는 재료들이 교목에 해당이 된다면은 중가치에 해당하는 재료들은 관목에 해당하는 식물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가치에 해당하는 식물들도 반드시 선택이 돼야지만이 그 범위를 우리가 장식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소가치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바닥에서 볼 수 있는 낮은 식물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지피식물 종류라든가 아니면 잡초와 같이 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잔잔한 식물들까지 반드시 갖춰져야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평행형입니다. 물론 이 대가치적인 재료와 중가치적인 재료, 그 다음에 이 소가치적인 재료를 가지고 특징에 맞춰서 또한 분위기에 맞춰서 다양한 재료들이 선택이 될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평행형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바닥 부분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끼를 덮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이끼 위에 아니면 색을 가지고 있는 모래라든가 기타 다른 인위적인 재료를 이용을 해서 플로로폼을 덮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행형 같은 경우는 플로로폼을 덮는 거라든가 아니면 소가치라든가 아니면 중가치라든가 대가치 부분까지 거의 다 모두 갖춰져야지만 꽂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행형의 특징 세 번째는 공간 구성입니다.
조금 전에 이 고전적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각형이라든가 원형처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정형화된 형태라고 말을 한 것에 반해서 이 평행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갈수록 우리가 이 화해 장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넓은 공간을 장식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넓은 공간을 장식을 할 때에는 물론 풍성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이라든가 원형처럼 기본적인 화형을 선택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넓은 화형을 가지고 이용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 형태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한테 어떠한 공간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 공간을 갖다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꽃장식을 할 수 있는 구획을 나누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획을 나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선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간이 꽃으로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구획을 나누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꽃장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평행형이 갖고 있는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넓은 공간을 자연스럽게 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도를 잡는 화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를 잡기 위해서 이 평행형에서는 대칭적인 배열법과 비대칭적인 배열법을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공간이 아주 넓을 경우에는 대칭적인 배열법보다는 비대칭 배열법을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형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현대에서 아주 많은 이미지의 장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미지의 장식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평행형의 전반적인 이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직 평행형 꽃꽂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